경기 침체의 비상사태라. 한순간의 쑥대밭이라. 진짜 섬뜩섬뜩한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의 쑥대밭이란 이 말 말입니다.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대형주 중심의 S&P 500 중심 500 지수입니다. 지금 지난 7월 17일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5,588.2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에 5,346.56으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2주 사이에 주가가 4.3%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241.71이 빠졌어요. 뭔가 음산하고 무섭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침체의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침체의 기운 보십시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인구가 7월에 11만 4천 명이에요. 대형주 중심의 미국의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결국 트리거가 고용시장이 완전히 막혔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업률도 4.3%거든요. 완전 고용률이라는 게 3에서 4%인데 4.3%만 굉장히 높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고용 상황이 과거 1년 동안의 평균치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평균치의 절반 뭐 이 정도 봅니다. 고용은 과거 평균치는 22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1만 4천 명 절반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한순간에 쑥대밭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틀 연속 2% 푹푹 빠지고 있고요.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 침체의 신호탄, 그래서 경기 침체의 비상사태가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은 실적을 받쳐주지 못한다. 기업이 벌어서 실적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은 폭삭, 실적도 폭삭. 이게 시장에 큰 위협을 몰고 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8월 2일 현재 23.3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11.86이었거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감이 크다, 공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요. 일반적으로 공포지수라고도 합니다. 공포지수가 23.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은요. 진짜 와르르예요. 와르르.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완전 폭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보면 인텔은요. 68.63%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46.35%가 떨어졌고요. AMD도 37.32%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0.88%, 알파벳 구글입니다. 마이너스 12.83%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63% 빠졌고요. 메타 플랫폼이 9.59%. 그나마 애플이 덜 빠졌습니다. 6.37%. 그런데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의 주식을 대거 매도했죠. 엄청난 양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장이 열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요. 야 진짜
주가가 완전 폭락했죠. 이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 사태가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인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앞으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7의 수익 성장률을 보면요. 지금 2023년 3분기, 2024년 4분기 전망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2023년 4분기는 수익률 성장률이 56.8%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지금 이대로 가면요. 두둑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17% 선으로 떨어진다. 17% 선. 4분기는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8.7% 선.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뒷받침돼 주지 못한다.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주가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짝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 3분기도 29.4% 수익성 성장률이 있었거든요. 수익 성장률이. 그런데 지금 3분기 다가오는 3분기는 17%로 떨어지고 4분기는 18.7%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정폭되고 사실상 말입니다. 한순간의 폭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쑥대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2023년 4분기에 수익 성장률이 56.8%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2024년 3분기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17%, 4분기가 18.7%. 이러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투자은행들이 너도 나도 금리 내려야 된다. 빨리 내려야 된다. 심지어 JP모건 체이스는요. 9월과 11월에 0.5%씩 내려야 된다. 0.5%포인트씩. 굉장히 빨리 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과 12월에 계속해서 내리고 12월에도 0.25%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JP모건 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25%씩 두 번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티은행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이잖아요. 세 번. 그것도 0.5%씩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다가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노무라, TD그룹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올해에 금리 인하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9월이 있고요. 10월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9월이 있고요. 11월이 있고요. 12월이 세 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세 번 다 인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인가요?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9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9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전부 다 말입니다. 9월 전에 오히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0.5% 내리라 이거예요. 0.5%. 지금까지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결정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7년 8월 17일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0.75%포인트 내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입니다. 베어스턴스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할인율을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10월 8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3일에도 0.5%포인트 내렸고요. 3월 15일에는 마이너스 1.0%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은행들은. 지금 긴급하니까 8월에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0.5%포인트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기 침체가 비상사태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가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미국의 지표들이 지금 침체의 어떤 상황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골디락스다. 경기 자체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는 그만큼 최악의 선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드렸거든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태가 저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시카고 변동 지수도 공포지수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다가 샤메 법칙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메 법칙을 자체를 보면 실업률 자체가 여러분 이게 최근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치 이것하고요. 앞선 12개월 동안의 최저치의 실업률을 보면 차이가 0.5%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가 실제로 0.53%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샤메 법칙이 실제로 통한다. 1950년 이후에 이게 한 번만 틀렸다고 해요. 1959년에 틀렸고요. 한 번도 다시는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샤메 법칙의 어떤 정확성은 뛰어난다. 그 정확성이 뛰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어쩌면 지금이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현실은 3분기, 4분기를 가져가면서 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기의 상태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샤메 법칙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걸 보여줍니다. 0.53%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4% 차이가 났는데도 위기가 왔습니다. 닷컴 버블의 위기 때는 0.3%가 났는데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의 0.53%는 진짜 최악의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 침체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 수익성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3분기 4분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긴급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분 이제 침체의 기운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물론 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는 회색 코뿔소가 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색 코뿔소는 벌어진 위기가 더 크게 되는 게 회색 코뿔소가 날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제가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는 주가는 다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아 두셨죠. 제가 현금을 쌓자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 가지고 간다면 대응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월요일이 두렵다예요. 월요일이 겁난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피바다 장세 온다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물론 위기를 지금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조금 중화가 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변동폭은 굉장히 클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단어 선택을 할 때 피바다 장세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경기 침체의 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 공포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시장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쌓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권합니다. 그게 돈을 엄청 많이 불려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요, 바닥이 아니에요. 이제 초입이에요. 초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분노의 매수 기회가 온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